안녕하세요, 심스키입니다. 오늘은 토스뱅크의 IT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토스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했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본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은행은 금융업이지만 IT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2의 IT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은행들은 IT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죠. 이거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IT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IT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스뱅크가 어떻게 IT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대해서 IT 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토스뱅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IT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K뱅크와 카카오뱅크라는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가 있으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토스뱅크의 IT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은행 시스템의 용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은행은 크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크게 얘기하자면 계정계, 정보계, 채널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정계는 은행 시스템의 핵심 오브 핵심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은행의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보계 시스템은 요즘 들어서 꽤 중요한 빅데이터 시스템 이런 건데요. 요즘 들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스템인데, 실적을 분석하거나 비즈니스적인 분석을 할 때 고객을 분석하고 실적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채널계는 외부와의 연동을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토스뱅크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코어 뱅킹 시스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정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하는 여수신 그리고 외환 시스템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이 코어 뱅킹입니다. 계정계의 핵심 시스템이죠. 그래서 토스뱅크가 코어 뱅킹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일단 가겠죠.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코어뱅킹 시스템을 전북은행의 IT 환경을 그대로 이식했어요.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전북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당시 전북은행은 매우 혁신적인 IT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아마 개발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LG CNS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IT 시스템도 LG CNS가 주 사업자가 돼서 개발을 했죠. 왜냐하면 전북은행의 시스템을 이식해야 되니까. 그리고 K뱅크는 코어뱅킹 솔루션을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국산 소프트웨어예요. 아마 이런 국산 소프트웨어를 코어뱅킹 솔루션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뱅크웨어 글로벌은 국산 소프트웨어지만 알리바바 그룹과 매우 인연이 좀 있는 회사인데요. 알리바바 쪽에 투자를 많이 받았고,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뱅크웨어 글로벌의 코어 뱅킹 솔루션이 들어갔고, 알리바바의 핀테크 회사죠, 알리페이에도 뱅크웨어 글로벌의 솔루션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는 어떤 IT 환경을 구성할 것이냐, 코어 뱅킹은 일일이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디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일단 보면 제일 궁금한 건 토스는 클라우드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겁니다. 옛날에 보도자료 하나를 볼게요. 네, 베스핀 글로벌의 보도자료인데,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자료로 뿌렸어요. 베스핀 글로벌이 어떤 회사입니까? 클라우드 회사죠. 여러 회사의 클라우드를 브로커리지하는 그런 회사죠. 우리나라에서는 메가존과 함께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베스핀 글로벌이 토스뱅크의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었어요. 왜 제가 여기서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토스뱅크가 한번 떨어졌죠. 자본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 자본이 좀 위험성이 큰 자본이다, 아무래도 벤처 투자자들이 자본을 댄 거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을 벤처 투자자의 자본으로
시작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금융위의 그런 평가를 받아서 첫 번째는 예비인가 심사에 탈락을 했거든요. 그 탈락한 그때 컨소시엄에 베스핀 글로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새롭게 만든 건데 이번에는 베스틴 글로벌이 없더라고요, 이 컨소시엄에. 그래서 클라우드를 쓸지 안 쓸지 궁금합니다. 토스는 신기술에 능한 회사니까 이런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베스핀 글로벌이 빠짐으로 해서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클라우드에서 코어뱅킹 같은 핵심 계정계 시스템을 돌리는 사례는 없죠. 국내 금융기관 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제목을 보면 코어뱅킹까지 클라우드 이전, 호주 최대은행 AWS와 계약, 이런 기사죠. 호주의 은행이 코어뱅킹까지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그런 계약을 2018년 12월에 체결했었네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 뭐 이러저런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스가 과연 클라우드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원래는 클라우드에서 이런 IT, 그 은행의 IT 시스템을 구동할 수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규제가 풀리면서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 아래 클라우드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원래는 토스뱅크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런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죠. 현행법상 100% 클라우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아까 그 규제가 풀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근거는 아마도 이제 베스핀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거기서 제가 여기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을 쓴 이유는 이 두 은행이 토스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은행이에요. 당연히 이 두 은행도 코어뱅킹이나 계정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은행의 어떤 시스템을 토스가 약간 배우는 것이 아니냐, 배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SC 제일은행 이런 데는 토스가 가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최근까지도 메인프레임을 사용해왔던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당장 이쪽을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은행이기 때문이죠.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기사를 하나 더 열어봅시다. 하나은행 금융글로벌 결제망에 GLN에 토스가 참여했다, 이런 기사인데, GLN이 뭐냐면 세계 140개국 58개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해외 결제 서비스 플랫폼이래요. 어쨌든 이 얘기는 뭐 이제 이 결제망에 토스가 들어간다, 그런 보도였는데, 하나은행과 토스가 좀 긴밀하게 움직였던 과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코어뱅킹은 아직은 뭐 알 수 없지만 이런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사례를 한번 보면 토스는 어느 길을 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리눅스와 유닉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유닉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옛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리눅스는 뭐 최신 시스템. 유닉스는 안정적이지만 큰 서버고, 리눅스 서버는 좀 더 싸고 저렴한 우리 PC에 들어있는 그런 인텔 칩으로 운영되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현재 유닉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은행 언급했듯이 이제 메인프레임으로 하고 있는 회사, 국민은행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몇몇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닉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뱅크는 그 기존의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유닉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C 언어로 주로 이제 핵심 시스템은 C 언어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바 언어로 거기에 좀 이제 부가적인 시스템들은 자바 언어로 하기도 했는데, K뱅크는 기존의 IT 환경과 크게 바꾸지 않은 거죠, 시중은행들의. 왜냐하면 경험이
검증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좀 안정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따라갈 경우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최신 기술과 접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카카오뱅크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x86 칩을 탑재한 서버에서 주요 시스템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 x86 서버 칩이라는 거는 이제 인텔 칩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386, 586, 뭐 486 하던 그 x86, 우리 PC에도 들어있는 그런 x86 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 서버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동하고 이제 언어도 자바 언어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서 LG CNS가 전북은행 IT 환경을 이식했다고 했잖아요. 전북은행이 이 자바 언어로 개발된 최초의 국내 은행입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C 언어나 포트란, 코볼 뭐 이런 옛날 언어로 이제 IT 시스템을 구성했었는데 개발했었는데 전북은행이 이제 자바로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죠. 자바는 조금 느리다는 그런 편견이 좀 있어서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이 자바를 카카오뱅크가 받아들였고 그것도 자바의 장점은 여러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x86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도 그 전북은행의 자바를 그대로 들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토스는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유닉스는 안 가겠죠. 토스가 요즘 최신 기술을 써야 될 텐데 유닉스나 C 이런 것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클라우드로 가려면 아무래도 x86이나 이런 리눅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T 시스템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DBMS라고 볼 수 있는데요. DBMS가 왜 중요하냐면 DB가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제가 인출을 했는데 은행의 DB에서 그 인출된 사실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썼지만 여전히 통장에는 돈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제가 뽑자마자 은행 시스템에서는 내가 5만 원을 뽑았으면 5만 원이 줄어있는 이런 실시간으로 이 변동이 잘 돼야 되고 무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허점도 있으면 안 되고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돈과 만약에 그 DB에 저장된 게 뭐 숫자 하나가 날라가서 제가 뭐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0 하나가 지워져서 100만 원이 됐다. 이러면 그 은행을 믿고 사용할 그런 고객은 없겠죠. 그래서 이 DB가 매우 중요한데 이 DB 시장을 국내에서 잡고 있는 회사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DB가 사실상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거의 모든 은행이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고 예를 몇몇 아까 말했던 메인프레임을 쓰는 곳은 IBM DB2라는 DB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오라클 DB를 사용합니다. K뱅크도 새롭게 구축하면서도 오라클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오라클을 벗어난다는 건 너무 큰 모험이기 때문에 오라클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대로 오라클을 사용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좀 모험을 했어요. 오라클을 계정계에서는 그대로 사용했지만 채널계에서는 MySQL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엄청난 도전인 거죠. MySQL은 오라클과 달리 안정성이나 무결성 이런 게 100% 금융권에서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이 도전을 했고 지금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볼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스는 어떤 DB를 사용하게 될까요? 이 분위기를 보면 당연히 오라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최근에 자꾸 오라클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어서 토스가 혹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서정식 현대차 CIO 오라클 DB 대신 티베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라클 DB도 이런 대기업들은 당연히 오라클 DB를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티베로는 국내 티베로라는 소프트웨어잖아요. DB 소프트웨어. 티맥스 소프트웨어 계열 그 관계사인데
이 티베로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서정식 현대차 CIO가 말했어요. 물론 티베로를 핵심 소프트웨어로 쓰는 건 아니고 뭐 ERP나 이런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는 SAP의 하나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라클 대신 티베로와 SAP 하나를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 오라클에 대한 반감이 좀 크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오라클이 워낙 이 DB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또 오라클을 대체할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현재로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배짱 영업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오라클에 대한 반발심이 있고, 그래서 오라클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바꾸겠다라는 그런 국내 CIO들이나 그런 전산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토스도 오라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또 토스가 만약에 클라우드로 간다면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예를 들어 토스가 AWS를 사용한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클라우드상의 DB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워낙 이 금융권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 오라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토스의 IT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스가 조만간 다시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외부에 공개한다면 다시 찾아뵙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